자, 이제 전초전은 끝나고요. 이제는 1년 남짓 남은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자, 여당의 재보궐 선거에 참패했던 날, 외려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오르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이 보궐선거 직전까지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하락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오르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굳이 뭐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란 건 좀 어려면 등락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그거에 아마 윤석열 총장 측에서 그렇게 큰일 났네 뭐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정정을 해드리면 이게 이게 보궐선거 이후의 여론조사라고 하면 이제 보궐선거 끝나고 그게 이제 민심이 반영된 것처럼 우리가 얘기될 수는 있는데 발표는 그때 됐지만 이 조사 기간은요. 4일부터 7일까지예요. 그러니까 보궐선거 날까지 지금 조사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궐선거 결과 그 숫자, 박영선 후보하고 예를 오세훈 후보의 그 표차 이런 것들이 반영은 안 된 여론조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마 굳이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해보자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상당 기간 독점해서 나름대로 이제 지지층을 굳힌 것 같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치선을 한 것이는 마찬가지지만 네. 아직까지 정말 본인이 이번 대선 나갈게요. 뭐 제3당 갈게요. 국민에 입당할게요.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그 지지층이 다져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등락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보고 네. 그러면 보궐선거 막판에 가서 왜 좀 빠졌느냐. 뭐 그래봐야 뭐 몇 프로, 5, 6%인데 그건 아마 이런 겁니다. 지금 보궐선거 막판에 가면 갈수록 야권 지지자들은요. 지금 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꽂혀 있어요. 네. 4년 만에 이길 수 있겠는걸? 그러니 시선이 글로 가기 때문에 다른 대선 주자에 대해서는 시선이 좀 일시적으로 안 갈 수는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아마 보궐선거 기간 선거 막판입니다. 이 조사는 4일부터 7일까지니까. 네. 그 조사에서 나름 이재명 지사는 그냥 견고하게 가는데 네. 야권은 사실은 전부 다 야권 유권자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눈이 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야권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총장은 조금 빠진 걸 거고 이거 아마 다시 조사하면 저는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일시적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의 대선 주자들의 최근 움직임도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요. 채널 A에 출연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공정이라고 하는 그 네. 단어 자체가 마치 윤석열 총장의 브랜드처럼 지금 돼버려가지고 네. 그것이 오늘날 윤석열 총장의 지도를 갖다가 굉장히 높이 끌어올리지 않나 이렇게 따는 자기 주변을 참 제대로 구성을 해가지고서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뭐 만나자고 그러면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사실 이 대통령 후보감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가서 과연 도와줄 건지 안 도와줄 건지는 내가 판단을 하면 될 거라고 봐요. 자,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보겠다. 그리고 만나서 이 대통령감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도울지도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 한다면 이 두 사람은 어떤 식으로 같이 행보를 할까? 사실 표현만 달랐지 이 같은 질문을 제가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3지대를 형정할지 아니면 국민의힘으로 같이 손잡고 들어올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글쎄요. 어떠세요? 글쎄 뭐 관측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네.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국민의힘하고 함께해서 기호 2번을 달고 대선에 나갈 거다라는 거는 아마 다들 예상을 하실 겁니다. 네. 다만 그 과정 중에 나중에 독자 노선을 걷다가 야권 단일, 이번에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 단일한 거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국민의힘 입당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네. 글쎄요. 뭐 지금 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변수는 국민의힘이 지금 뭐 5월 말 6월 초까지 전당대회거든요. 네. 전당대회에서 지도체제가 어떻게 개편되나 조금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총장 측도 지금 저 국민의힘의 지도체제 개편을 좀 지켜보고 있을 거고 네.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거기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국민의힘과의 합류 시기와 네. 방식 등이 아마 어느 정도 가시화될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권의 또 다른 대선 잠룡이죠.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전현직 의원들 앞에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대권 레이스를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이 저한테 어렵든 쉽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이번에는 끝까지 도전해서 꼭 한번 제가 그동안 생각하던 그런 뜻을 펼쳐보겠다.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은 또 그런 다 계획이 도전 의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모습보다 원내대표 경선과 전당대회를 거쳐서 우리가 지금보다 국민들한테 훨씬 더 변화하고 혁신된 모습으로 다가가고 지지도가 올라가고 그럴 수 있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윤 총장 같은 분한테도 훨씬 더 매력적인 그런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들으신 것처럼 유승민 전 의원은요, 대권 도전을 시사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요구하면서도 윤 전 총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 형량이 과했다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는데, 글쎄요, 본격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배신자 프레임, 이른바 속칭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변호사님. 유승민 전 의원 대권 선언은 꽤 오래됐죠. 근데 네.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을 보시면 생각보다 잘 나오질 않습니다. 네. 이제 그게 보수층 내부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바라보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당을 버린 배신자다. 네. 이 프레임이 사실 갇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보수 유권자들로부터 좀 외면을 받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지금 입장에서는 일단 이 정권 하에서 빨리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 윤석열 총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은 좀 과했다. 네. 그러니까 이 본인에 대한 반성이라기보단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던 상황이었다는 걸 강조하면서 지금은 이제 통합하고 합쳐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유승민 의원이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얘기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이번 재보궐선거는 야당의 승리가 아니라 네. 그냥 여당의 패배일 뿐이다. 아하. 야당이 변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네. 그러면 우린 내일로 나아갈 수 없다. 네. 그러지 않으면 윤석열 총장도 우리랑 합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